커넥트 오늘과 내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 연일하고 왜 우리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참 답답합니다. 네. 자, 우리 코터백 자산운용의 11월 달 투자 시그널 어떻게 나왔나요? 네. 먼저 우선 지난달에 나와서 이제 월간 신호 말씀드릴 때 9월에 나타났던 좀 다소 과격했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저희 쿼터백은 10월 달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반이 됐던 것이 결국은 탄탄한 펀더멘털인데요.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중 주요 지수들은 전부 다 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와 기업 이익과 관련된 탄탄한 펀더멘털이 기반이 됐는데요. 이런 환경이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쿼터백은 11월에도 여전히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물론 일부 세부 신호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됐습니다. 예상에 비해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돼서 나오고 있고 트렌드도 조금 꺾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여전히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흥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신호가 여전히 좋으면서 최선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이드 채권, 원자재 등 여전히 매수 신호 이어지고 있는 게 이번 달 특징입니다. 네. 자, 최근 시장 정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업종별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올해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업종이나 스타일별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이번 달에도 저희도 좀 비교적 큰 폭의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 스타일이라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저희 쪽에서는 소형주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좀 강조해 왔는데 이번 달 들어서 대형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종목 교체도 일어났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는 이제 MGK라고 하는 메가캡 성장주, 그러니까 초대형 성장주나 아니면 VV라고 하는 대형주들이 새로 편입이 됐고요. 소형주가 대형주로 일제히 교체가 된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업종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 판매 관련된 온라인 리테일 쪽이 빠져나오고 XLY라고 하는 내구성 소비재 혹은 XRT라고 하는 이제 리테일 이런 쪽의 업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걸 바꿔서 해석하면 이제 백신이 광범위하게 좀 퍼져 나가고 있고 경제 재개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조금씩 업종의 선호도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아침에 참 말도 많았던 11월 FOMC 회의가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 걸로 진단하십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장중에 굉장히 변화가 극심했었는데 그랬죠.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 뭐 만장일치로 이번 달 말부터 150억 달러씩 축소되는 걸로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내년 6월 정도의 테이퍼링은 종료가 되는 건데요.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향후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가 가속화될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가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완화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금리 인상의 조건도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표현을 봤을 때 테이퍼링이 내년에 종료된다라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긴축에 따라서 좀 피해를 본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런 환경은 단기적으로 일어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우호적인 환경은 좀 지속될 것 같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밖에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11월의 경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했던 FOMC 테이퍼링 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달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테이퍼링 개시 이후에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꾸준히 봐야 됩니다. 관련돼서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 다음 주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국에서는 소위 육중 전회라고 하는 이제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매년마다 모여서 이제 공산당 대표 위원들이 이제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일 텐데요. 다른 것보다 최근에 이제 공동부유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중국 시장이 좀 흔들렸었는데 과연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중국이 이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우호적인 정책 카드들을 꺼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착안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11일에는 광군절이라고 한 중국판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일에는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소비와 관련된 이슈들이 연말까지 증시의 우호적인 팩터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는 미국 시장 연일 사상 신고점, 우리 국내는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럴 때 우리 동학개미들 특히 서학계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만 계신 분들이 갈등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대표님께서 그런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이건 약간 좀 편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주식이 아무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인 건 맞지만 뭐 동학 그 서학을 나누기 전에 일단 국내 주식을 일정 수준 가지신 고객들이라면 일정 부분 좀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이제 국내 역시도 이제 최근에 시장을 미치는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국엔 큰 틀에서는 글로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기업에 관련된 이슈보다 전체적인 경제 정책 아니면 내년에 있을 그 전반적인 그 환경의 변화에 좀 더 주목을 하신다면 국내에서도 종목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개인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국내 종목과 해외 종목을 결합하시는 게 좀 분산 투자에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